매일 쓰는 주방세제 쓰면서도 찜찜했다고요? 주부가 간다 해서 주방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안전한 천연세제를 만들어봅니다.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7가지만 지키면 된다? 돈이 보이는 특강에서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결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웨딩 플래너. 주부 일자리가 보인다 해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행복 도우미 웨딩 플래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돈이 보이는 수요일 첫 번째 코너인데요. 주부가 간다. 자,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전에요. 범수 씨. 아니, 문을 여시려면 끝까지 꼭 여시지 왜 갑자기 절 부르세요? 중간에 나연 씨께서 절 부르면 꼭 무슨 곤란한 질문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곤란한 질문 아니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예. 이번 추석 때 비롯해서 또 평소에 설거지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왜 이러세요, 시작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그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분들을 대표해서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정말 하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하면서 나름대로 설거지 하죠. 근데 집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세제를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닦아놓은 설거지 해놓은 그 그릇들 만져보시면서 이게 세제가 다 지금 닦인 거냐. 너는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요. 다 이유가 있는 예. 그런 잔소리세요. 안 쓸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푹푹 쓰자니 정말 좀 찜찜하고. 그래서 오늘 주부가 간다의 주제가 바로 주방세제입니다. 먼저 주방세제를 꼼꼼하게 조사해 오신 주부 리포터 모셔야겠죠? 네. 배소미 주부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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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서울시 은평구에서 온 살림경력 5년차 주부 배소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귀한 한 분 나와주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한봉숙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부가 간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주방 세제입니다.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던 것이요. 제 앞에 지금 쫙 자리한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주방 세제 맞죠? 여기 슈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죠. 야, 이게 모두 다른 건지 같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종류가 엄청 많네요, 주부님. 예? 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네. 여러 기능이 합쳐진 복합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이 유행인데요. 네. 하지만 세제나 비누의 경우는 따로따로 사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 씻는 비누의 경우는만 해도 2가지, 3가지가 되고요. 네. 또 욕실에는 욕실 표백제, 또 변기 표백제, 또 세탁실에는 섬유유연제, 가루비누, 액체비누, 또 뭐 얼굴 씻을 때도 폼 클렌싱, 클렌싱, 뭐 각질 제거제, 네. 또 주방에 가보세요. 네. 이 식기용, 과일용, 또 손세탁제. 맞아요. 정말 너무 많죠. 네. 어떨 때는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거 막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부 습진 문제와 또 세척용 문제, 그리고 또 쓰고 나서 좀 개운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부에게는요, 주방세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살림의 여왕 이번 주 주제 첫 번째 힌트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최고예요. 주부 습진이 걱정돼요. 찬밥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주방세제. 아무리 안 써도 하루 3번은 꼬박꼬박 사용하게 되는 게 주방세제인데요. 그동안 궁금했던 주방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데 모아 묶어서 오늘 주부가 간다에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 앞에 놓인 게 모두가 주방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요, 주방세제 하면은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줬던 세제가 그릇에 이렇게 남아있을까봐 걱정을 해요, 또. 맞아요. 이 세제가 정말 깨끗하게 없어졌을까. 정말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주방세제라고 하면요. 네. 보통 주부님들이 날마다 매일 만지는 제품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그 분류를 하자면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합성세제와 또 하나는 그 친환경적인 천연세제라고 보통 나누고 있는데요. 네. 합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료가 석유화합물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원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주 원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계면활성제를 활용해서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보통 그 천연세제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원료가 코코넛이나 팜 같은 그런 식물성 오일들이 주 원료가 돼서요. 네. 완성이 되는 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친환경 세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생활 옷으로 이런 하천에 간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생분해도가 좋아서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아니, 주방세제 하나 만드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내용물이 많아요. 네. 이걸 언제 일일이 저희가 다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주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네,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네. 주방세제를 기준을 강화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표백 성분과 방부제 함량을 기준으로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1종은 효소와 표백 성분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요, 계면 활성제 생분해도가 9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식품 첨가 가능한 보존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과일 씻기가 가능하죠. 또 2종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보존료를 첨가해서 식기 세척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종은 조리용 기구나 산업용 식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종인지를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 주부님들 명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저희 물에 손을 많이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부습진 막 생기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예, 맞아요. 일본에서는 합성세제 사용량과 주부습진이 정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합성 주방세제가 자극이 많은 건 아니고요. pH 5.5에서 8.5 이내에 그런 저자극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량을 넘으셨을 경우에는 피부 반응 테스트에서 홍반이 나타나는데요. 네. 자, 나연희 씨, 예. 아까 좀 세제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고 네네네, 하셨는데요. 네. 적정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 지금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얼마나 쓰나 생각했더니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펌프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품이 안 나면 왠지 깨끗하게 그릇이 세척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그 적정량은요. 예. 그 물 1리터의 경우 그 세정제를 1g에서 1.5g 정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의 반 정도 되는 양을 사용하시면 가장 적정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예, 세정력하고 거품의 양이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예. 꼭 적정량을 사용하셔야겠죠? 예,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에 좀 흥건해야, 이게 지금 그래야 좀 닦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주방 세제가 또 입방아에 계속 오르락내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이 세제를 이야기할 때는 뭐 수식어처럼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계면 활성제. 이 계면 활성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말을 풀어보면요. 네. 실제로는 계면활성제는 경계면활성제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계면 활성제.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좋아하는 친수기라고 하는 부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기가 함께 가지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때가 되는 기름 부분도 좋아하고 네. 헹궈내는 데 들어가는 물도 좋아하니까 사실 세척이 가능해지는 그런 원리가 되고요. 그게 바로 클렌징 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굉장히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